그 코트라의 가장 기본적인 그 특징은 국내 조직망보다 해외 조직망이 더 중요시되죠. 그러니까 해외 조직망, 무역관이라고 그러는데 해외 지사죠. 해외 지사가 한 150개 정도 돼요. 그러면서 국내에서 3년, 해외에서 4년 정도 로테이션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트라에서 원하는 상은 글로벌한 마인드, 그러면서 현지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오픈 마인드, 그리고 국내와 해외를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안녕하십니까. 네, 윤코치입니다. 오늘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신발, 우리나라에 또 맨발 신발에 되게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요. 비바미 대표님이신 우리 홍재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홍재하입니다. 저는 그 비밤이라고 신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유럽에 상표 등록해서 글로벌하게 진출할 야망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그 홍재하 대표님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코트라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코트라에 요즘에 취준생들 많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코트라의 인재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코트라의 가장 기본적인 그 특징은 국내 조직망보다 해외 조직망이 더 중요시되죠. 그러니까 해외 조직망, 무역관이라고 그러는데 해외 지사죠. 해외 지사가 한 150개 정도 돼요. 그러면서 국내에서 3년, 해외에서 4년 정도 로테이션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트라에서 원하는 상은 글로벌한 마인드, 그러면서 현지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오픈 마인드, 그리고 국내와 해외를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그 연결고리를 잘 해주는 그런 능력. 예를 들면은 폴리메스형 같은 능력,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을 잘 연결하면서도 다방면의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와,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책을 낸 그 채용 트렌드 2022에도 그 폴리메스형 인재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통 T자형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죠, 이런 그렇죠. 다양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옛날에 또 A자형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A자형은 사람 안철수 씨가 먼저 얘기를 했나요? 그걸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된다는 그러한 인재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사람이 E자에다가 거의 소통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A자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휴먼자 H자도 형도 요번에 생겼더라고요. H자 좀 어떤 거죠? 그거는 H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있고 양쪽에 기둥이 있고 중간에 연결이 되는 거. 사람은 늘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현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 중에서는 자기 것만 전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것도 많이 알면서 그 두 개를 잘 연결시켜서 내 업무에 활용하는 그러한 인재상을 H형 인재라고 하죠. 아, 그렇군요. 역시 우리가 지금 H자형에서 폴리메스형이라는 부분으로 그 코트라에서 우리가 요즘에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보통 이제 국내 근무를 한 3년, 4년 하고 나서 해외를 가거든요. 근데 거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그러면은 3, 4년 근무를 했으면 국내에서는 보통 이제 초짜 실무 담당자가 되잖아요. 근데 해외에 나가면은 이게 내 일이 있는 실무자이기도 하면서 밑에 있는 현지 직원들을 관리해야 되는 관리자도 돼요. 그러니까 특히 현지에서 한두 명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다 관리자이면서 실무자이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시 담당자이면서 해외 정보 수집 담당자이면서 수출 진흥 담당자, 이걸 하면서
관리 업무까지 해야 되는 그런 아까 말한 폴리메스형 플러스 H형 인재를 짬뽕시킨 그러한 업무 능력이 필요한데, 또 하나는 그것을 한국어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남미면은 스페인어로 하고, 미국이면 영어로 하고, 중동이면은 아랍어로 해야 되고, 이제 그러한 외국어 능력을 기본으로 한 그 멀티태스크가 가능한 폴리메스형 인재가 필요한 전형적인 코트라의 인재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이제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3년 정도 지나면 의무적으로 해외에 근무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안 나가면 승진이 안 돼요. 아, 승진 자체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저자 중에서도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우리 아는 저자. 홍익기 선배. 그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코트라에서 근무하시면서 어떤 폴리메스형 인재 상위에 국가판 사람인 것 같네요. 아, 홍 선배는 뭐 천재형이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오신 두 분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3학년 때인가 합격한 거의 유일한 분이고. 근데 아무튼 그분은 이제 다니면서 유태인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네네. 그러면서 그 해외에 있던 경험과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분야를 엮어서 은퇴 후에 자기만의 독특한 영역을 개발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우리 사회에도 필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폴리메스형이 갖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한 분야에만 이게 한 우물처럼 파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팔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 한 우물에 파더라도 여러 우물을 파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우물을 팔 때 깊게 파느냐, 얕게 파느냐가 있는데, 네네네. 코트라 쪽은 어떻게 되냐면은, 업무의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은,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그리고 해외 경제 정보의 국내 전파, 그리고 해외 투자 유치. 한 분야를, 몰입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한 분야가 약해도 안 되고, 결국은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분야를 다른 사람과 조화시켜가면서 잘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언어는 기본이네요, 사실. 그렇죠. 기본이에요, 언어는. 언어 소통이 돼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인생의 반을 외국 가서 하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스페인어다 그러면 중남미하고 스페인 지역을 돌고, 영어다 그러면 영어권을 돌고, 프랑스다 그러면 프랑스어다 그러면은 프랑스와 아프리카권을 돌고, 아랍어다 그러면 그쪽을 돌고, 그렇게 되죠. 진짜 제가 이제 코트라에도 면접관 훈련을 시킨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훈련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보니까 정말 분야 전공도 중요하지만 여러 언어적인 능력도 중요할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간관계나 그 관계 구축력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또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 이게 한국 사람끼리 이렇게 윤코치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는 서로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안 친해도 눈빛이나 표정은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윤코치님이 날 좋아하는구나, 그걸 딱 아는데, 이 표정이나 이런 문화가 다 틀리면은 그 제스처도 틀려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나라의 같은 경우는 끄떡끄떡 하면 예스잖아요. 근데 끄떡끄떡 하면 노고 이렇게 해야지 예스인 나라도 있거든. 오, 진짜요? 네, 있어요. 그게 인도나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문화적인 차이를 낼 때 자주 드는 예인데,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틀린 현지 사람들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거의 뭐 그냥 부처님 수준 돼야 되죠. 근데 제가 그러지 못해갖고.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도 그 미국에서도 역량 모델을 개발할 때 보면 그 IQ로 뽑아가지고 처음에
뽑았는데 성과가 안 좋아가지고 아프리카에 보내야 되는 인재를 뽑을 때 그때 아프리카에서 성과가 좋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뽑아내서 우수자들의 특징을 뽑아내가지고 역량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점점점 다양한 이런 역량이 컨버전스에 가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이 취준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준비하실 때 내가 코트라를 준비한다. 그러면 어떤 역량을 좀 준비하면 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친구분이나 뭐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영어하고 경제 상식은 뭐 기본 이상은 돼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상식이나 논술에서 국제 경제나 그쪽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저 때도 이제 논술 시험을 보는데 그 논술을 길게 쓰는 것보다는 핵심을 짧게 써도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이 그 글로벌 마인드가 얼만큼 있느냐 그거를 굉장히 많이 보죠. 글로벌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업무 자체가 사실은 국내에 대한 관심보다 해외에 대한 관심이 더 큰 조직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도 시야를 좀 여러분들이 코트라를 준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그 시야를 넓게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역량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글쎄요, 이게 오픈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글로벌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키우려면은 어떤 걸 하냐면은, 그러니까 우선은 그 상식을 되게 넓혀 놓으면서, 경제 상식을 넓혀 놓으면서, 뭐랄까, 그거를 체계화하는 보고서를 많이 써야 돼요. 보고서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연말 되면 거의 뭐 책 몇 권 수준을 후다닥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체계화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논술 시험도 참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는 분들도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홍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에서 그렇게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어떤 책을 내시거나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거기서 배운 거 갖고 제가 이제 무역에 관한 책도 몇 권 쓰고 그리고 저도 늘 공부하면서 우리 회사의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어디엔가 써요. 블로그에다도 쓰고 언론사에다도 칼럼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꾸준히 뭔가를 써요. 하루에 뭐 A4 용지 한두 페이지씩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 거기서 배웠던 어떤 습관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이제 몸에 배긴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계속 글을 써내는 것들이 결국에 이게 꾸준함의 힘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루틴이라는 개념이에요. 루틴. 그러니까 루틴의 힘이라는 책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사실은 뭔가 할 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저 같은 경우에 글을 쓸 때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커피를 이렇게 내려요. 그럼 커피를 내리거나 뭐 하다 보면 커피를 마시다 보면 그래도 글 하나 쓸까? 이렇게 그랑 같이 연결을 시켜 놓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글을 쓸 시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책 나오자마자 뭐 강의도 잡히고 뭐 코칭도 잡히고 이런 유튜브도 찍어야지 뭐 여러 가지가 바쁜데 언제 이걸 글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글이 취미가 되려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늘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어디다가 걸어 놓는 게 좋아요. 걸어 놓을 때 맞아. 그거를 루틴화 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미감처럼. 그래야지 그 자체가 좋은데 우리 그 홍 사장님은 내가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글을 쓴다든지 할 때 어떤 데다가 이게 루틴의 힘을 좀 보셨나요? 일단은 블로그나 이제 브런치 같은 요즘 같은 건 브런치도 좀 많이 쓰는데 거기다가 늘 써요. 일주일에 하나 그러니까 한 군데만 쓰면 좀 지루하니까 여러 군데다 이제 분산색 요 주제는 여기다 쓰고 요 주제는 저기다 쓰는데 하루에 A4 용지 한 장 이상은 늘 써요. 근데 그거를 어떤 주제로 하냐면 늘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라고 하면서 글을 쓴다고요. 예를 들면은 바이든이 삼성전자를 끌어들였어. 미국으로 끌어들였어. 그럼 이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무역을 하니까 이거 환율이 올라가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나하고 연결시켜 가면서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글이 공허한 글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의 미래에 뼈와 살이 되고, 그리고 쓰다 보니까 짭짤해져요. 이게 또 짭짤한 면이 생겨요. 왜냐면 글을 많이 쓰다 보면 그 글을 읽고 감명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드물지만.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돈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나하고 연관시켜서 꾸준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글 쓸 때 대부분 이게 무료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료로 엄청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도 거의 뭐 유료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책도 내게 되고, 또 글을 쓴다고 큰 돈을 벌고자 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글을 안 써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뭐 글을 열심히 써서 뭐 차라리 저는요, 글 써가지고 돈 벌 생각하면요, 아예 글을 쓰지 말라 그래요. 차라리 그냥 뭐 다른 사업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글을 안 써본 사람들이 이게 오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폴리메스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해보면 이게 조금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요번에 윤코치님의 채용 트렌드 2022를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트렌드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트렌드는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는 과거 역사를 되게 중요시했는데, 실제로 이제는 과거의 역사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데, 요즘 같은 경우 저는 역사에 파묻힌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래요. 왜냐면 너무 빨리 바뀌니까 과거가 그렇게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요. 근데 이런 그 채용 트렌드 2022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세상이 빨리 바뀌는 데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어떤 인재냐, 그러한 상황들을 잘 설명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이 글로벌 트렌드와 미래 트렌드를 많이 아셔야 되는데, 그런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미래에 대해서, 다방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런 트렌드 책을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네.